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에 부딪히며 오래된 전화기를 비춥니다. 박정희는 손에 쌀뜨물을 묻힌 채 수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닦아냅니다. 올해는 누가 먼저 전화할까 속삭이며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봅니다. 방 안에는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추석 날짜가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집니다.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는 짧은 메시지가 화면에 뜹니다. 정희는 그래, 바쁘겠지 하며 미소를 짓지만 눈빛은 흔들립니다. 창밖에선 바람에 흔들리는 감잎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녀는 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밥솥을 열지만 밥 냄새가 유난히 쓸쓸하게 퍼집니다. 그날 부엌엔 오래된 전화기 소리 대신 고요함만 맴돕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어귀를 걷습니다. 이웃 영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명절인데 애들이 오나 봐요? 라는 질문에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어봅니다. 요즘 젊은 것들 다 바쁘지요, 뭐. 말끝이 공기 속에 녹습니다. 영자는 장바구니에서 김치 한 통을 꺼내 건넵니다. 그럼 혼자라도 맛있게 드셔요. 그 말에 정희는 순간 눈이 시려옵니다. 두 노인은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감나무 너머 노을을 바라봅니다. 길가엔 고향으로 향하는 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마음 한켠이 저릿하게 저려옵니다. 올해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묻힙니다. 밤이 내려앉은 부엌에 조그마한 등불이 깜빡입니다. 정희는 전날 손수 만든 송편 반죽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쉽니다. 도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손님이 와서요, 나중에요. 라는 말로 끊겼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수화기 줄을 빙빙 돌리며 어린 시절 자식들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엄마, 송편 더 줘요. 그 시절 웃음소리가 귓가에 선명히 맴돕니다. 부엌 한편 라디오에서 명절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고향의 봄이 그립습니다라는 멘트에 정희의 눈가가 젖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며 방 안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야, 다 내 복이지. 다음 날 오전 정희는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보다가 이내 멈춥니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는 동작이 반복됩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립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낮은 목소리가 부엌 벽에 부딪혀 울립니다. 잠시 뒤 부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감쌉니다. 정희는 김이 오른 밥솥을 열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혼자 먹는 것도 괜찮아. 식탁에는 2개의 그릇이 놓였지만 하나는 비워둔 채입니다. 밖에서는 택배 트럭이 지나가며 짧은 경적을 울립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화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어봅니다. 서울 강북의 한 사무실, 이수진은 모니터 앞에서 급히 서류를 정리합니다. 명절 연휴 전날 회의 일정과 보고서가 뒤엉켜 머리가 복잡합니다. 책상 위 스마트폰이 잠시 진동하지만 그녀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반짝였다가 사라집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수지는 창밖 어둠 속으로 스치는 불빛을 멍하니 봅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광고 멘트가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가방 속 김 선물 세트를 꺼내며 보낼까 말까 망설입니다. 이번엔 택배로 보내면 되겠지. 자신에게 타이르듯 중얼거립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듭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흔들립니다. 마치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는 듯. 밤 10시 도윤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엔 엄마 부재중 통화 이건이 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전화를 걸어 엄마 나중에 다시 할게요. 손님이 많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엔 명절 선물 세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저걸 엄마 드리면 좋아하실까 생각이 스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매출 마감표를 보며 한숨을 쉬고 빈 커피캔을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거리엔 귀가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번집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명절, 누가 기다려. 그 시각 정희는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꺼내며 김을 굽고 있습니다. 불 위에서 김이 구워지는 소리가 마치 외로움의 숨결처럼 퍼집니다. 라디오에선 고향길 교통체증이 심합니다라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문 앞을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올까 하는 마음이 스쳐가지만 금세 고개를 젓습니다. 부엌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수화기 옆에는 아직도 전날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희는 그 옆에 작은 봉투 하나를 놓습니다. 도윤 용돈이라고 적힌 글씨가 삐뚤합니다. 잠시 후 창문이 흔들리며 찬바람이 스며듭니다. 그녀는 팔을 감싸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다 잘 사는 게 제일이지요. 수지는 퇴근 후 늦은 밤 아이의 숙제를 챙기며 밥상을 차립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이번 명절엔 그냥 쉬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습니다. 식탁 한켠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어둡게 깜빡입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엄마 혼자 계시겠지 속으로만 말합니다. 그러나 이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모든 생각이 흩어집니다. 밥 먹고 자야지 하며 아이를 달래고 부엌 불을 끕니다. 방 안엔 TV 소리와 냉장고 소리만이 잔잔히 섞여 흐릅니다. 그녀는 불이 꺼진 부엌 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게 의졸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택배 상자 명절을 사흘 앞둔 오후 시골 마당 앞에 택배 트럭이 멈춰섭니다. 기사의 손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조심스레 내려옵니다. 박정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현관으로 나갑니다. 상자엔 이수진 드림이라는 글씨와 회사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언제 보냈을까? 그녀는 포장 테이프 위를 손끝으로 어루만집니다. 열어보니 김 세트와 과일 바구니 그리고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이번엔 못 가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 사이엔 수많은 말이 비어 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닫고 현관 옆에 조용히 밀어둡니다. 그녀의 눈가에 떠오른 눈물은 억지로 눌러 담은 미소에 묻혀버립니다. 이웃의 소식 이튿날 영자가 들뜬 얼굴로 정인의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박 여사님, 아들 내외가 내일 온다네요. 장도 보러 가야지요. 정인은 잠시 웃어 보이지만 그 웃음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난 이번엔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요. 영자는 놀란 얼굴로 아니 자식들이 안 온대요? 묻습니다.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마른 나뭇가지를 장작더미에 얹으며 대답합니다. 이젠 다 자기 살기 바쁘죠. 내가 전화한 게 오히려 귀찮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영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대신 된장 한 숟가락을 떠 건넵니다. 그래도 마음은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습니다. 이제 알 필요도 없지요. 전화벨의 침묵 저녁 무렵 정희는 부엌 창가에 앉아 라디오를 끕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손이 떨리며 수화기를 들었지만 이내 정적만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두어 번 말했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자 무심한 뚜마이너스 소리가 방안을 메웁니다. 그녀는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손등으로 눈을 문질러 봅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도 그만해야겠어요. 조용한 부엌에 냄비 뚜껑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고 흐릿한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봅니다. 잊혀진 저녁 서울, 도윤의 식당엔 손님이 가득합니다. 그는 계산대 옆에 두었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찡그립니다. 엄마 한 통화 미수신. 주방에서 튀김 기름이 튀며 소리가 커집니다. 직원이 사장님, 전화 안 받으세요? 묻자 그는 짧게 대답합니다. 나중에. 그러나 마음속엔 이상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는 문득 지난달 엄마 생신날도 생각납니다. 그날도 바빠서 못 갔다고 변명했습니다. 한쪽 벽에 걸린 달력에 추석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멈춥니다. 그래, 내일이라도 전화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박정희는 방 안등불 아래 앉아 편지를 씁니다. 낡은 봉투와 노란 연필, 그리고 떨리는 손끝. 수진아, 도윤아, 엄마는 잘 지낸다. 짧은 문장 뒤로 생각이 길게 이어지지만 그녀는 몇 번이나 지워냅니다. 창문 너머 새벽 바람이 살짝 스칩니다. 말로는 못 전한 마음, 이제 글로라도 남겨야지. 그녀는 오래된 봉투에 편지를 넣고 정성껏 테이프를 붙입니다. 편지 봉투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서울, 우리 딸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잔잔한 미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의 쓸쓸함을 모두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오전 햇살이 마을 골목길을 물들입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쥐고 느릿하게 우체통 앞에 섭니다. 빨간색 철제함안이 까맣게 보입니다. 손을 올리려다 멈칫하자 옆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 애들한테 편지요? 정희는 잠시 웃으며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살짝 밀어넣습니다. 봉투가 철제 안으로 떨어지며 작은 딸깍 소리를 냅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영자는 그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햇빛이 반짝이며 흘러내립니다. 며칠 뒤 수지는 퇴근길에 집 앞 우편함을 열다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엄마 글씨다 손끝이 순간 멈춥니다. 퇴근길의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선 채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늘 괜찮단 말했지만 사실은 그리웠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짧은 문장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찌릅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며 편지가 젖습니다. 엄마가 울었네. 그녀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도윤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 이번 추석엔 꼭 내려가자. 연휴 첫날 아침 도윤의 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수진 가족과 함께 타고 있는 차 안은 조용하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엄마가 편지까지 썼더라. 도윤이 중얼거리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산과 들이 점점 익숙한 풍경으로 바뀝니다. 길가엔 국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어릴 때 저기서 뛰놀았지.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졸고 라디오에서는 고향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소리에 수진의 눈가가 젖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그녀의 속삭임이 차안 공기 속에 번집니다. 차창 밖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며 그 길 위로 먼지처럼 흩날립니다.
마을 언덕길 끝 낡은 초록 대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도윤이 먼저 차에서 내려 엄마 하고 부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마당엔 말린 고추가 바람에 흔들리고 부엌 문은 반쯤 열려 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턱을 넘습니다. 방 안 정희는 작은 찻잔을 닫고 있다가 놀란 듯 고개를 듭니다. 순간 세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아무 말도 없지만 공기 속엔 울음 같은 정적이 번집니다.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왔구나. 밥은 먹었니?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삼킵니다.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모든 벽을 허무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오래된 밥 냄새가 퍼집니다. 정희는 조심스레 상을 차리고 도윤은 어색하게 그릇을 나릅니다. 엄마, 이거 아직 쓰세요? 라며 낡은 밥주걱을 들고 웃습니다. 정희는 얘가 밥을 맛있게 해주거든 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수지는 부엌 한쪽에서 반죽을 빚으며 눈시울을 훔칩니다. 이 냄새, 어릴 때랑 똑같아요. 정희는 잠시 멈추더니 수진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그 순간 뜨겁고 부드러운 기운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쌉니다. 바깥에서는 영자가 몰래 문틈으로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래, 이게 진짜 명절이지.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퍼집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습니다. 반찬은 소박하지만 그 어떤 연회보다 따뜻합니다. 정희는 밥숟가락을 들고 아이들 얼굴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바쁜데 온다고 고생했지. 도윤이 대답합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수진도 따라 말합니다. 우리 엄마 외롭게 한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 괜찮아요. 살아준 게 고마운 거죠.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울컥해집니다. 밥숟가락이 덜컥거리며 놓이는 소리,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국에 떨어집니다. 창문 밖에선 가을바람이 조용히 스쳐 지나갑니다. 식사가 끝난 뒤 수지는 봉투 하나를 꺼내 정희에게 건넵니다.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서울 오실 때 쓰세요. 정희는 봉투를 받지 않고 손을 잡습니다. 돈보다 내 목소리가 더 고맙지요. 그녀의 손끝이 따뜻하게 떨립니다. 도윤은 조용히 편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대신 아이의 그림 하나를 건넵니다. 할머니 집이에요. 크레파스로 그린 노란 집과 푸른 하늘. 정희는 그 그림을 품에 안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세상이지. 그날 저녁 마당에 노을이 내려앉고 웃음소리가 흩어집니다. 이튿날 아침 부엌 창가로 햇살이 고요히 스며듭니다. 정희는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송편을 찌고 있습니다. 김이 오르는 찜통 위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수지는 마루를 쓸며 엄마의 등을 바라봅니다. 도윤은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이제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몸이 기억하니까.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멈춰 미소를 짓습니다. 부엌 안은 뜨거운 김과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어제의 침묵은 사라지고 오랜만에 집이 다시 숨을 쉽니다. 명절 아침의 햇살은 그렇게 세 사람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습니다. 오전이 되자 영자가 떡바구니를 들고 찾아옵니다. 어머, 오늘은 집에 사람이 가득하네요. 정희는 반갑게 맞이하며 덕분에 명절 같아요. 라고 답합니다. 영자는 수진에게 엄마 편지 덕분이에요. 그거. 하며 웃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붉어지고 도윤은 멋쩍게 고개를 극적입니다. 역시 엄마의 손편지는 가장 큰 초대장이었어요. 영자가 말하며 웃자 모두의 웃음이 번집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지만 집안은 따뜻합니다.
정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올해는 참 고맙네요. 라는 한마디가 입가를 스칩니다. 해가 질 무렵 마당에 혼자 남은 정희는 낡은 수화기를 듭니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대신 휴대폰이 울립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반짝입니다. 엄마, 이번 주에 또 올게요. 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그래, 천천히 와. 라고 답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에도 그녀의 귀엔 자식들의 웃음이 맴돕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얹습니다. 이제야 이 소리가 따뜻하네. 창밖으로 노을이 사라지고 달빛이 들이칩니다. 그 빛 아래 전화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엔 조용한 숨결만이 남습니다. 정희는 부엌불을 끄고 마루에 앉아 그림 하나를 바라봅니다. 아이의 그림 속 노란 집, 그리고 웃는 할머니의 얼굴. 그녀는 그림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달빛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가지마다 은빛이 고입니다. 정희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머뭅니다. 그 미소 속에는 외로움 대신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수화기 옆엔 아직도 그날의 편지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위로 명절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옵니다.